오늘도 친구들이 많이 빠지네. 빠지면 지손해지 뭐, 그치? 자, 여기 2차 공식으로 마무리하고 도형의 방식 들어갈 거야. 그치? 자, 2차 공식 마지막 단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유형 19번 보시면 2차 방정식의 실근해 뭐야? 얘는 괜찮아.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여기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두 실근이 있겠죠. 알파, 베타를 하자. 이때 두 실근이 모두 양수. 자, 양수가 되게 하는 건 뭐겠어? 둘 다 양수라는 얘기야. 자, 양수란 말은 양의 실수를 말하는 거지. 왜? 허수는 양수, 홈수 따지나 안 따지니? 안 따지잖아. 실수야. 실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뭐야? 실근이야지 일단.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얘기했으면 0보다 크고 그냥 두 실근 그러면 같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크거나 같다. 그는 문제의 상황에 맞게끔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 두 개를 모두 양수니까 둘을 더하기 어떻게 되니?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해야 되죠. 둘 곱한 것도 양수해야 되죠.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면 두 근이 모두 실수로 나오면서 둘 다 양수한 조건을 만족하겠네. 됐지? 그럼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뭐야? 음수. 역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써야 되겠고요. 자,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뭐가 되니? 합이 음수가 되겠죠. 근데 음수 곱하기 음수는 여전히 뭐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쓸 수 있겠다. 억지로 배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 이 세 가지를 따지면 되겠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때의 부호는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세 번째는요. 두 근의 부가 반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합은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지. 양수, 음수 있으면 양수인 놈의 절대값 쓰면 합은 양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음수인 놈의 절대값을 넣으면 합은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몰라요. 확실한 게 뭐야? 곱한 거는 음수. 그지? 음수. 자, 여기서 판별식 문제인데 판별식은 해도 되지만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이죠. 근각 계수에 따라서 얼마야? AC죠. A분의 C죠. A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잖아. 맞니? A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는 AC가 음수라는 얘기죠. 그치? 그럼 판별식 봐봐.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AC가 음수면 4AC는 마이너스 4AC는 양수가 되겠죠. B제곱도 양수죠. 그럼 이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면은 자동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판별식 안 따져도 돼. 물론 따져도 상관은 없어. 됐지? 그래서 자, 두 근의 부가 반대할 때는 두 근의 곱이 음수입니다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도 됩니다. 됐나요? 여기서 만약에 있잖아. 여기서 만약에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면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양수인가 말할 수 있겠죠. 그지? 한 근이 양수, 한 근이 음수일 때 양수인 놈의 절대값이 음수인보다 크면 더하면 양수가 나오겠죠.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합도 우리가 보는 결정해서 조금 더 찾아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양수인 것과 음수인 것의 절대값이 같으면 어떤다? 더하면 얼마 되겠어? 여기 되겠죠. 이런 절대값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우리가 합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없을 때는 한번 가져봅시다. 문제 가볼게요. (82요)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는데 또 어떡할 거야? 판별식 4분의 D B 프라임이 되고 마이너스 AC 서로 다른 두 근의 말 없죠? 두 근이니까 이제 판별식보다 큰 만큼 되겠죠? 자, 전개하면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3m 플러스 1 빼기 4 1, 4 됐어? 그럼 m은 두 근의 바깥쪽이니까 1하고 마사의 바깥쪽이니까 마사보다 작은 것 같고 m은 1보다 큰 것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2m 플러스 1이야.
둘 다 음수면 두 개를 하면 얼마 돼? 음수가 되겠죠. 그럼 n 플러스 1이 음수가 되니까 따라서 m은 얼마다? r보다 작다. 나올 거고요. 세 번째, 두 개의 곱은요. a분의 c잖아. 5 마이너스 m이야. 얘는 0보다 어때 돼? 크겠죠. 따라서 m은 5보다 작죠.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지만 두 개의 모두 음수가 나오겠죠. 공통범위 찾는 거야. 수익성 그리기 힘들다고 그랬죠. 그래요. 마사 여기 있을 거고요. 1이 있겠죠. 작거나 같으니까 왼쪽,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 다음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대. 이렇게 나겠죠. 마지막으로 뭐보다 작다? 5보다 더 작대. 되겠죠? 자, 세 개를 다 만족하니까 세 개가 다 지나는 거 봐야 돼. 여기는 두 개만 만족하는 거죠. 얘를 만족 안 하잖아, 그렇지? 세 개 다 지나는 거 어디 있어? 여기지? 그럼 어디야? 그럼 기준이네. 그러니까 m은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됐죠? 됐죠? 네, 저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83번은요. 두 건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며. 그럼 두 건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두 건의 곱이 음수입니다만 풀면 되겠죠. 두 건의 곱이 음수니까 근거 예성에 따르면 두 건의 곱은 a분의 c야.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음수야 돼. 따라서 k는 2보다 크다 그럴 수 있겠지만 뒤에 보니까 어때?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양수인근에서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럼 합이 얼마다? 양수. 합이 양수. 마이너스 a분의 b.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2가 두 개의 합인데 그게 양수여야 된대. 그러면 2차 부등식 인수로 되어 있으니까 k는 얼마야? 1보다 작고 k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판별식 필요 있다 없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의 공통분 차이는 뭐가 되니? 2보다 크다 되겠다. 됐니? 자, 이건 괜찮지? 잘 정리해 주시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분식의 근의 분리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정리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이게 요새 표현이고요. 옛날에는 근의 분리라고 했었어. 이름은 중요한 거 아니지? 뭔가니? 얘는 실근을 만약에 준다. x는 2다. 그러면 2를 대입하지. 근을 주면 근을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면 승리해야 되니까. 근데 근을 주는 게 아니고 근에 뭘 주는 거야? 위치. 위치하는 게 뭐야? 뭐보다 크다, 작다. 그래서 이러면 예를 들어서 한 실근은 두 실근이 크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 실근이 2라는 거 아니잖아. 이보다 큰 데 있는 건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대입할 수는 없죠. 자, 이때 푸는 게 바로 근의 분리 실근의 위치야. 그럼 두 실근이 모두 이보다 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따져볼 거거든. 그 따져봐야 될 조건이 뭐냐면 세 가지야.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볼게.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은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가 만난 점을 보는 거지. 맞지? x가 만난 점은 면적이라고 푸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x가 몇 개 만나? 두 점에서 3개 만나지? 이게 두 실근이 되는 거지. 두 실근이 모두 2보다 크려면 얘들이 2보다 큰 쪽에 있어야겠죠. 그럼 2는 어디에 쓸 수 있어? 여기 쪽에 2를 써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2차 실근은 두 개 다 2보다 크게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찾아야 될 거는 2차 함수 이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조건을 따주면 되겠죠. 무조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 조건을 뭘 가르쳤냐면 세 가지가 찾습니다. 세 가지 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경계에서의 함수값. 경계에서의 함수값이야. 경계가 뭐냐면 얼마보다 크다 돼 있죠. 이라는 놈이 경계가 되지. 2보다 크게 된다. 경계가 되는 거지. 그럼 2에서의 함수값이야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보자. 얘를 내가 fx라는 방식을 함수를
경계 2에서 함수가 어떻게 나와야 되니? 0보다 커야 되겠지. 이렇게 그려주려면 일단 2를 넣었을 때 0보다 큰 값이 나와야겠죠. 네. 그러니까 F2는 0보다 크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왜? 이렇게 해줘도 2에서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이 이거가 크냐, 이거가 작냐? 적지. 이렇게 그릴 수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네. 그래서 두 번째 봐야 될 건 뭐냐면 대칭축 축의 위치. 축의 위치는 2보다 작아서 안 돼. 네. 이렇게 해주면 대칭축은 2보다 어때? 큰데 이거죠. 그치? 대칭축을 구하는 식이 뭐였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이차함수의 대칭축을 구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이 어때?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맞지? 근데 이것만 가졌더니 안 돼. 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대칭축이 있고요. 2에서 양수고 대칭축이지만 x와 교점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 교점이 두 개 생기니까 판별식도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세 번째, 교점이 일단 생겨야 되니까 판별식. 이는 0보다 어때?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식이면 0보다 크고 그냥 두 식이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기겠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근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보다 크면 다른 것도 생길 수 없다. 무조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면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고 두 근의 모두 이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자, 이차방식의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를 다룰 때는 제일 먼저 뭐 한다? 그 실근의 위치에 맞게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거야. 저 그림 보고 풀어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뭘 따져야 되니?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경계에서 함수값.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 세 번째는 판별식이야. 그래서 따져야 될 거를 한 글자만 따라서 외울게. 함축판 이렇게 외울게. 함축판 세 가지 따져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함축판 문제라고 볼게. 오케이? 실근의 위치는 함축판 문제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함축판 세 가지를 따져주시면 되겠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실근 사이에 1이 그럼 1이 있도록 그래프 그려. 두 실근 이렇게 있었고요. 두 실근 사이에 1이 있으면 1을 일단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함수값 얼마야? 1을 넣었을 때 얼마나 많이? 함수죠. 그치? 축. 자, 두 번째 축은 봐봐. 축은 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상관없어. 이렇게 돼서 축이 1보다 크도 두 근 사이에 1이 있죠. 그래프 이렇게 추천을 그려서 축이 1보다 작은 데 있어도 두 근 사이에 1이 들어갈 수도 있죠. 대칭축의 위치 상관 있어 없어? 없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되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못 정할 때도 있어요. 그럼 안 하면 돼. 세 번째는 판별식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안 해도 돼. 해도 되지만. 판별식 왜 필요한 거야? 두 근을 같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잖아. 아까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붕 뜨면 안 되잖아. 근데 봐봐. 1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게 지금 이미 따져지면은 이 그래프는 x가를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1 넣었을 때 음수인데 1에서 음수가 된다는 얘기 1에서 그래프가 아래쪽 내려와야 되겠지? 그럼 그래프는 무조건 내려올 수밖에 없죠. 내려오면 어떻게 되니? 교점 두 개. 저절로 보장이 되잖아.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으면 판별식 없어도 실근 두 개 생겨 안 생겨? 생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위에 함축과 따질 때 함에서 음수인 함수값이 나오면 판별식 굳이 필요 없어요. 해도 돼. 근데 불필요하지.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따지되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정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보면서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도 항상 있는 건 뭐야? 첫 번째는 함수값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됐지?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돼요. 이거 여기만 쓰는 게 아니야. 분행식 계속 나올 거거든요. 2안 가서 또 쓰고요. 3안 가서 또 써요. 그때 가서 또 설명해야 돼. 왜? 다 까먹거든. 지금 이 마음 비고 있어요. 자, 뭐 해볼까? 86번 해볼까?
자, 2차 방식 이놈의 두근이 모두 5보다 작아야 돼. 잘못했던 게 뭐야? 2차 방식이 두근의 위치를 준 거죠. 네.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두근이 모두 5보다 작다고? 아, 그러면 이렇게 두근이 있을 때 두근이 5보다 작으면 5가 이쪽에 있어야겠다.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만나 함. 5에서 함수값이 얼마야 돼? 양수죠. 그러면 F5. 그러자 그러면 25 5 집으면 빼기 10K 플러스 K 플러스 20이죠. 네. 정리하면 45 마이너스 9K죠. 얘가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되죠. 5에서 함수가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K는 5보다 작다 하나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함축, 대칭축이죠. 대칭축이 5보다 어떻게 돼? 작은 데 있어야겠죠. 대칭축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b 2k 마이너스 2k죠. 됐어요? 이거 얼마야? 약분하면 k지. 대칭축이 5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똑같은 거 나오겠지? 세 번째, 판별시 0보다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른 말 없으니까 판별시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겠죠. 서로 같은 두근이어야 되니까. 중근은 서로 같은 두근이니까 역시 두근이야. 그래서 판별시 0보다 크나 같아야 돼. 그러면 4분의 d는 b 프라임이 되고 k 되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0 0보다 크나? 인수가 되죠? 두근의 바깥쪽이니까 따라서 k는 4보다 작다 같고 k는 5보다 크다. 자, 이 세 개의 공통점 찾아야겠죠? 그래요? 5보다 작아요? 5보다 작아. 어차피 너 똑같으니까 안 그릴게. 너는 5 이상 올라가지. 그 다음에 마사 이하. 됐지? 겹치는 부분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는 겹치는 안 겹치니? 하나는 5를 포함하고 하나는 포함하고 있으니까 겹치지는 않죠. 그러니까 더 뭐가 되니? K는 마사 이하입니다. 라고 되겠다. 자,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어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생수하고 라스러스 기억을 오래 못할 뿐이지 기억만 하면은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야. 한번 볼까? 85번. 2차 방식의 두근 사이에 3이 있어야 돼. 그러면 두근의 위치를 알려준 거네? 함축판 문제구나. 먼저 뭐 하자? 그래프 그리자. 두근 사이에 3이 있죠. 이렇게. 그럼 첫 번째 함 F3이죠. 3제곱하면 9 3 K-1 K 되고 120이지.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합니다. 됐죠?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3 9 플러스 6 플러스 5 됐니? 잘못한 거니? 마이너스 10이 내지 않고 미안. 플러스 6 빼기 10 마이너스 4 1 4 그러면 두 근의 사이니까 따라서 K는 마사와 1사예요. 두 번째 대칭축 3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상관없어. 상관없죠. 그치? 둘 사이에 3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안 풀어.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지만 3의 3별 송수니까 판별식 굳이 없어도 두 건 보장 되지. 안 던져 되겠죠. 뭐만 하면 되니? 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답은 이게 되겠다. 됐니? 자, 꼭 정리해보세요. 정리하면 풀수 문제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마무리했습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다음 단원인 도형의 방정식을 들어갈게요. 영상 녹화를 한번 끊어가겠습니다.